한무패 4회차 현미경부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피오렌티나와 토리노의 경기입니다.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부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분석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단축을 위해 살롱 코멘트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통계 같은 경우에는 양팀의 골 결정력 통계인데 양팀이 통계적으로는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기대 득점값 이상의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골 결정력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양팀의 경기력을 대비해 봤을 때 확실히 골 결정력이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오렌티나가 기대 득점이 16.83골, 실제 득점이 15골로 근소하게 기대 득점에 못 미치는 득점을 하고 있고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기대 득점값보다 실제 득점이 한 골 더 많기 때문에 골 결정력 자체가 그렇게까지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4골 이상 넣은 공격수가 없고 토리노 역시 최다 득점자가 4골을 넣은 블라시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주포 공격수가 다소 부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피오렌티나가 토리노보다는 현재 세트피스 상황에서 4골, 토리노는 세트피스 득점이 한 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공격력 자체는 확실히 피오렌티나가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토리노는 세트피스 수비력이 최소 실점 공동 3위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실점 자체가 토리노가 많지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양팀의 플레이 스타일이 기본적으로 전방 압박 기조가 있고 볼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팽팽한 전력과 더불어서 플레이 스타일마저 겹치기 때문에 상당히 팽팽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팀의 떨어지는 골 결정력과 주축 공격자원들의 최근 골 결정력 난조, 여기에 양팀 모두 수비나 중원 쪽에서 전력 누수가 있다는 점, 플레이 스타일이 상당히 유사한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아주 팽팽한 무승부 구미가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루키치 선수와 왼쪽 윙백 라자로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피오렌티나 역시 오른쪽 측면 수비수 두두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면서 주전 중앙 수비수인 마르티네즈 선수가 부상 여파로 결장이 유력하기 때문에 양 팀이 팽팽한 승부를 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8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삼프도리아와 우디네스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삼프도리아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액면가로는 우디네스의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이지만 최근에 우디네스의 경기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디네스가 최근에 컵대회 포함해서 11경기 6무 5패로 승리가 없고 무엇보다 최근에 핵심 공격자원인 데올로페우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이후에 3경기에서 1무 2패 하락세를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데올로페우 선수가 여전히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결장이 되기라도 한다면 삼프도리아에게 충분히 덜미가 잡힐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삼프도리아는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 첫 경기 사스올로전에서 깜짝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는데 물론 사스올로전 승리 이후에 다시 3연패 수렁에 빠지긴 했어도 상대가 나폴리, 피오렌티나, 엠폴리였고 경기 내용 자체는 나쁘지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나폴리나 피오렌티나전은 삼포도리아에서 퇴장자가 발생을 했던 변수가 있었고 직전 엠폴리전은 FA컵 경기였지만 경기 내용 자체가 굉장히 괜찮았고 후반 추가 시간 극장골이 취소가 되는 아쉬운 패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확실히 삼프도리아가 최근에 스탄코비치 감독 체제에서 3백 전술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좌우 윙백을 활용한 공격력이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삼프도리아이고, 다만 여전히 아쉬운 것은 삼프도리아가 가비아디니, 람모스라는 조금은 투박한 투톱 공격 자원들을 선발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골 결정력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삼프도리아가 우디네세를 상대로는 상대 전적의 우위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디네세가 데올로페우 선수가 또다시 결정이 되게 된다면 최근에 경기력이 개선된 삼프도리아도 충분히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데올로페우 선수가 정상적으로 출전이 된다면 그래도 경기력적으로 우디네세의 우세가 그려지기 때문에 9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리즈와 브랜트포드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리즈의 단통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경기력적으로 보면 브랜트포드의 우위가 점쳐지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가 프리미어리그 전방 압박 통계인데 리즈 유나이티드가 가장 빡센 수준의 전방 압박을 보여주고 있고 이 브랜트포드는 리즈보다는 강도가 약하지만 압박 효율성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랜트포드라는 팀이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을 상대할 때보다는 확실히 리즈처럼 맞불을 놓는 호전적인 팀이나 혹은 강팀들을 상대를 할 때 자신들이 역습이나 부분적인 압박 그리고 세트피스 한 방으로 재미를 보는 구도를 상당히 좋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리즈 또한 저력을 보여줄 만한 것이 우선 최근에 리즈가 공격수 벤포드 선수가 골 감각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수가 올 시즌 부상 자체가 많아서 백업으로 밀린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 벤포드 선수가 2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어느 정도 부활에 성공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리즈의 주포 공격수 로드리고는 최근에 4경기 3골로 골 감각이 괜찮기 때문에 리즈 역시 특유의 홈발이 나올 수도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아이반 토니 선수가 최근에 5경기 연속골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이미 지난 리즈와의 홈 경기에서도 리즈를 상대로 이 토니 선수가 3골을 기록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리즈 원정에서도 충분히 토니가 날뛸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브랜트포드가 올 시즌 원정에서는 성적이 떨어지면서 실점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뉴캐슬과 함께 8번의 무승부로 최다 무자비 1위라는 점에서 역시나 무승부 정도는 바치고 갈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2부 리그 시절을 포함해서 리즈가 홈에서는 브랜트포드를 상대로 최근에 패배가 없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바치고 갈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세트피스 득점 통계인데 브랜트포드가 세트피스 득점이 8골, 리즈가 6골로 양 팀 모두 세트피스 공격력이 좋지만 브랜트포드가 근소하게 세트피스 공격력이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리즈 역시 충분히 세트피스를 노려볼 만한 것이 브랜트포드가 세트피스 실점이 7골로 6실점의 리즈보다 오히려 실점을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적인 측면에서는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10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몬차와 사스올로의 경기인데 몬차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경기력적으로는 몬차를 믿어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주중 몬차가 유벤투스와 FA컵 원정 경기를 치렀는데 이 비록 1대2로 패배를 당했지만 이 몬차 같은 경우에는 주전 자원들을 몇몇 뺀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는데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 몬차가 세리A 기준으로 3승 2무 1패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홈에서는 인테르와 2대2로 비길 정도로 홈발을 받는 몬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몬차의 주전 미드필더인 센시라는 선수가 이 2달여 만에 부상 이후에 직전 유벤투스전에서 짧게 부상 복귀전을 치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센시라는 선수가 중원에서 패스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고 무엇보다 세트피스 킥력이 상당히 우수한 선수이기 때문에 센시 선수의 복귀는 몬차 특유의 패스 점유축구 그리고 몬차의 세트피스 한 방을 살림에 있어서 탄력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스올로는 올 시즌 최악의 부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과거에 사스올로가 잘 나갔었던 전성기 때 전성기를 이끌었었던 라스파도리, 카푸토, 두리치치 같은 핵심 공격 자원들이 모두 팀을 떠난 이후에 전체적인 공격력이 저하가 됐고 무엇보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브라이튼을 이끌고 있는 대제르비 감독이 떠난 이후에 공격적인 색채를 잃어버린 것이 사스올로의 부진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스월로의 원년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측면 공격수 베라르디 선수는 올 시즌 부상 등의 여파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나마 최근에 3경기에서 2골을 넣었는데 이 2골 모두 페널티킥 골이었기 때문에 필드골이 없는 베라르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스월로가 주전 골키퍼 콘실리 선수와 공격수 피나몬티의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는 소식도 있기 때문에 몬차 원정에서 분위기 반전을 하기에는 굉장히 경기력이 떨어져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올 시즌 원정에서 성적과 득점력, 수비력 모두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수올로이기 때문에 홈발을 받는 몬차를 상대로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 경기력적인 부분 외에 현재 배당에 비해서 몬차 쪽으로 구매율이 몰린 부분이 있고 이 사스올로의 연패가 굉장히 길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승부 정도는 받쳐볼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번 경기는 몬차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아스날과 맨유의 빅매치인데 아스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맨유의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지난 1차전 맞대결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선수가 출전을 하고 못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번 경기 예상 선발 라인업인데 우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파랑색 동그라미의 토마스 파티라는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가 이번 경기에는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맨유 원정 1대3 패배 당시에 이 토마스 파티 선수가 빠지게 되면서 그 자리를 로콩과 선수가 메우게 되면서 상당히 불안했던 아스날의 중원이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컨디션이 좋은 파티 선수가 정상적으로 출전이 된다면 아스날이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맨유는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 카세미루가 경고 누적으로 인해서 이번 아스날전에 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난 아스날과의 1차전 때 맨유가 승리를 거뒀을 때 이 카세미루가 후반 80분에 들어왔던 것을 고려하면 맨유 입장에서는 카세미루가 없어도 해볼만 하다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어제 한 폴만 패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듯이 이 카세미루 선수가 있었을 때 승률이 70%에 가까운 맨유였지만 카세미루가 없었을 때는 단 3경기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승률이 33%로 떨어지면서 평균 실점 역시 굉장히 늘어나는 맨유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수비적인 측면에서 이 카세미르 선수의 공백이 굉장히 많이 느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지금 보신 이 네모 박스로 표시를 해둔 부분이 바로 하프 스페이스라는 공간인데
아스날의 최대 강점이 바로 이 웨데고르, 자카라는 미드필더들이 이 사이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파고들면서 화력 지원에 나선다는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라이벌인 맨체스터 시티를 2대1로 잡았을 때 어떤 전술을 들고 나왔었냐면 수비형 미드필더 프레드와 이번 경기 결장이 되는 카세미르를 배치를 해서 이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틀어 막으면서 맨체스터 시티의 베르나르도 실바나 케빈 데브라이너의 이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원천 봉쇄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는 그 한 축을 담당하는 카세미루가 빠지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카세미루 대신에 수비형 미드필더 맥토미니 같은 선수가 나오게 된다면 물론 맥토미니 선수 역시 피지컬이 상당히 좋은 미드필더이지만 맥토미니 같은 경우에는 노련미가 조금 부족하고 거친 파울이 많기 때문에 이 페널티킥이나 위험 지역에서 프리킥을 굉장히 많이 내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카세미르 선수조차도 맨시티전에서 상당히 아슬아슬한 파울이 많았는데 교묘하게 노련하게도 페널티킥을 하나도 허용하지 않았을 정도로 이 노련미가 풍부한 카세미르였기 때문에 카세미르가 빠지는 것은 아스날의 미드필더 들의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막아냄에 있어서 맨유가 상당히 고전할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아스날을 상대로 2골로 맹활약을 했었던 맨유의 레시포드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맨시티전에서도 맹활약을 했지만 직전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3, 4일 간격으로 경기를 연이어서 소화하고 있는 레시포드이고 이미 맨시티전에서 근육 통증을 호소를 했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도 90분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번 아스날전에서 굉장히 근육에 무리가 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난 맨시티전에서도 맨유가 맨시티의 왼쪽 풀백인 칸셀루가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는 점을 역이용해서 오른쪽 측면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활용한 역습으로 실마리를 풀었던 것처럼 이번 아스날전에서도 아스날의 왼쪽 풀백 진첸코 선수가 맨시티의 칸셀루처럼 중앙으로 들어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아스날전에서도 맨유가 오른쪽 측면에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나 안토니를 배치를 해서 역습을 감행하게 된다면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어본다고 아스날을 한번 이겨본 팀인 맨유가 또다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2번 경기는 아스날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맨유의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스페치아와 AS 로마의 경기인데 스페치아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이변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스페치아 특유의 홈에서의 끈적한 경기력을 고려하면 다소 리스크가 있어 보이지만 AS 로마 특유의 꾸역승이 나올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스페치아가 주중에 아탈란타와의 FA컵 원정 경기에서 2대5로 대패를 당하면서 체력적인 누수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로마는 충분한 휴식을 취했고 이 스페치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중앙 수비수 니콜라우 선수가 이번 로마전에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리그 2경기 연속 무실점 수비를 보여줬던 수비 조직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AS 로마가 올 시즌 아쉬운 것이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기대 득점값이 19.79골이나 되는데 실제 득점은 13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지공 상황에서 골 결정력이 저조하다는 것이 로마의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로마가 세트피스 득점이 7골로 세리에A 상위권을 달리는 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실점이 5골, 특히나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기대 실점값이
경기에 6.94골로 가장 높은 기대 실점을 보여주고 있는 스페치아를 상대로 약점인 세트피스를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AS 로마의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디발라 선수가 최근에 2경기 연속골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로마의 공격수 에이브러임 선수가 올 시즌에는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 있지만 지난 시즌에 스페치아를 상대로 2경기 1골 1도움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디발라 선수와 에이브러임 선수가 활약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스페치아가 올 시즌 세리에 A 홈 경기에서 6무를 캐면서 홈에서 최다 무자비 저력을 보여주고 있고, 스페치아의 주포 공격수인 은졸라 선수가 최근에 5경기 4골 2도움 한 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받쳐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스페치아의 홈발 이상으로 AS 로마는 올 시즌 홈보다 원정에서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로마가 꾸역승은 거둘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3번 경기는 스피치아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유벤투스와 아탈란타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살아난 아탈란타의 공격력을 고려하면 제 아무리 유벤투스가 세리에의 최고 짠물 수비라고 할지라도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아탈란타의 경우에는 최근 다시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는데 무리엘, 자파타 두 기존 공격자들의 부진 속에서 최근에 19살 덴마크 공격수인 이 회이룬이라는 선수가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면서 전방에서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올 시즌 루크먼이라는 공격수 역시 꾸준하게 득점포를 가동을 하면서 아탈란타가 최근에 2경기에서만 13골을 몰아치는 특유의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유벤투스는 나폴리전 5실점을 비롯해서 직전 몬차와의 FA컵에서도 실점을 하면서 특유의 짠물 수비가 다소 흔들리는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유벤투스가 홈에서는 공격력이 3배 이상 증가가 되면서 나폴리 다음으로 많은 세트피스 득점인 9골을 세트피스로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벤투스가 홈에서 세트피스 한 방을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탈란타 역시 올 시즌 세리에 원정 성적이 2위일 정도로 기본적으로 아탈란타는 원정에서 좋은 성적을 지난 시즌부터 올려오고 있는 팀이고, 최근에 유벤투스 원정에서는 친선전을 제외하면은 유벤투스 원정 1승 3무로 패배가 없는 아탈란타라는 점에서 여러모로 아탈란타가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아탈란타가 아쉬운 것이 최근에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었던 주전 미드필더 코프 메이너스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중원에서의 공격력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는 아탈란타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아탈란타가 수비 뒷공간이 많이 나오는 팀인데 유벤투스가 세리에에서 역습 득점이 5골로 가장 많다는 점 역시 유벤투스가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팽팽한 무승부를 베이스로 근소하게 아탈란타 쪽으로 기우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14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축구토토 승무패 4회차에 들어온 1번부터 14번 경기를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에서 모두 분석을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